네, 잔매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과연 어떤 이슈일까요? 만나보시죠. 분하몬이다. 와타시와 이빠이 열받았으문이다. 뚜껑노 열렸으문이다. 원래 우리노 더 친한 거 아니무니까. 혼돈이 중국에 갈 수가 있으무니까. 배신우몬이다. 배신우. 某个 배신을 해. 日本真没有良心. 방금까지 진짜 중국어예요. 일본 맨날 염치 없이 군다 해. 미국 믿고 맨날 막 간다 해. 그 와중에 한국朋友 非常感谢. 정말 와줘서 고맙다 해. 우리 칭따오 홀짝홀짝 하면서 같이 잘 살아보자 해. 谢谢. 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으로 인해서 한중일 삼국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중국 경제 수장인 리커창 총리와의 대담은 물론 역대 최대 경제 사절단까지 대동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눈치만 보던 일본은 막말까지 하면서 견제를 하기도 했는데요. 동북아 최강국인 한중일 그 삼각관계 중심에 있는 한국. 이 시기와 질투 속에 우리 청년들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감히 우리의 국모를 욕되게 한 데 용서치 않겠습니다. 일단 박수를 좀 드려요. 웃음 참으면서 하느라 너무 혼났죠. 저걸 보면서 제가 전문가 패널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진짜 수고했어요. 네. 정말 딱 마치 무슨 한편의 연극을 보는 것처럼 준비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슈로 풀어보는 취업시장 어떤 이슈인지 확실히 아셨죠? 우리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열병식까지 참석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삼각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린 중국과 일본 중에 누구랑 더 친해져야 되는 겁니까? 취업시장까지 연결을 짓는다 쳤을 때. 중국이죠. 중국. 네. 돌아볼 것도 없이 중국이고 일본이 지금 일자리도 넘쳐나고 경제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아베노믹스 때문에 그 돈을 많이 좀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여유지 만약 그것이 그치는 순간에 다시 일본한테 큰 어떤 위협이 있다고 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 성장세가 꺾였다지만 7%에서 5%로 꺾인 거예요. 그 큰 나라에서 5%라고 하면 그게 또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 걸 보자면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된 결과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은 의견이세요? 두 분은 어떠세요? 근데 왜 저희 둘을 같이 묶으시죠? 두 분이 되게 친해 보이셔서. 먼저 말씀. 뭘 하시는 걸까요? 정지혁 선수부터. 일단은 실리를 찾기 위해서 두 나라 다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게 필요하겠죠.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중일 관계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북한이랑 이런 러시아 이렇게 많이 껴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양쪽을 나눠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그래서 경제와 안보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중북은 경제랑 그다음에 통일을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체 한중일 사이에 그런 중재자 동북아 외교의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고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 열병식 같은 경우는 저는 항일 투쟁을 관련된 기념식이기 때문에 한국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신 것 같고요.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까에서는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무튼 좀 두루뭉술하게 좀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정대훈 대표님은요? 제가 준비했던 말을 다 하셔가지고 일단 좀 다른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어떤 반도체나 화장품 산업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준생들이 아마 그쪽으로 준비하시는데도 좀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우리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번 방중이 중요한 게 기념식 참석의 의의를 둬서가 아니라 경제 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중 기간 동안 굉장히 구체적인 협의들이 있었는데요.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서 한국 청년들의 이 중국 내 취업 확대와 한중 공동 창업 환경 조성 그리고 FTA를 통한 중국 소비시장 진출 확대 등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청년들이 사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짧은 의견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좀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윤선이 양부터. 네. 네. 아무래도 한중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이런 FTA 체결이나 그런 것 때문에 취업 시장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일단 저나 민우 군이나 둘 다 중어중문학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뭐 중국에서 취업을 한다면요. 네. 네. 앞으로 이런 관계가 좀 계속 좋게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사실 중국에서도 한국 유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네. 취업이 잘 되는 경우는 딱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좀 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본다고. 네. 민우 군도 같은 의견이겠네요,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열병식 이제 참석하겠다는 속보가 떴을 때 네. 그 쾌제를 불렀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전체적인 취업 시장에 이게 숨통이 트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전부터 뭐 중국 어학이라든지 그것 쪽을 좀 알고 있다든지 중국 쪽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변화겠죠.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삼성 GSAT에도 이번에 중국사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다는 뭐 얘기가 들렸는데 그런 것처럼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준비됐던 사람들한테는 숨통이 트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부담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북한, 중국, 일본 관계만 생각하는데 이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또 서방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재.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패망한 나라 독일이나 일본이 항복한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전승절행을 정하고요. 우리나라도 전승절을 8월 15일을 전승절이라고 하거든요. 그 승리기념일인 거죠. 그런 부분이라서 말하자면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서양권에서 상당히 영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도 거기 굳이 가야 되느냐, 또는 미국의 그 우호 국가 중에서 참석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그래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과 친한 만큼 다른 나라 멀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당장에 하진 않겠지만 계속 이런 기조라면 중국이 확대되는 만큼 다른 데는 좀 닫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중간의 실리를 잘 챙겨서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외줄타기에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일본이랑 우리가 그동안은 경제 협력이 더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요즘 일본 경기가 살아나면서 뭐 일본 청년들의 일자리가 너무 많아졌다. 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호황인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내수 경기, 자기들의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는데 그게 가격 경쟁이 낮아져서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다지 일본이 경기가 좋아진 것에 영향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승절에 참가하기로 했다니까 중국 내에서도 막 뉴스가 나오는 게 기존에 일본이 이제 중국으로 치자면 수입품 1위 국가였는데 한국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미. 한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수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서 또 한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이 한국 상품과 연관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의 내수가 살아날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정주현 대표님도 혹시 정주현 컨설턴트도 의견 있으세요? 네, 일단은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에 같이 동승하는 그런 건데, 아베가 이제 전체 엔저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경제 무대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수 경기를 활력하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일본이 정말 그래도 선진국이고 저력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렇게 살아나면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다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기업을 살려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 희망을 통해서 내수 경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좋았다고 하는데, 물론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겠지만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취하고 그러면은 그 정책에 따라서 대기업이 하면은 대기업들도 이제 취업 시장을 조금 많이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취업 시장을 좀 많이 열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진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덧붙이자니 너무 조심스러운데, 우리 지현 씨도 외신 관련해서 일가견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 이 뉴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취업 뉴스 전하는 입장에서 또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교 되게 여우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 중심은 아니고 여기도 아쉽고 저기도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사드 배치 문제랑 또 AIRB 있잖아요. 중국.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네, 이번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봐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우리나라 입장을 또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실리만 착착 챙기는 그런
제 생각에 정책을 펼치면 네. 더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취할 건 취하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요. 북한과 지금 관계가 안 좋았다가 갑자기 좀 급격하게 회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번에 여기에 참가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약간 압박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중국과 거의 맹방의 관계였었는데 한국이 이렇게 친하게 가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가운데 자리로 배치가 되고 그 북한에서 온 사절단이 이렇게 좀 뒤로 밀렸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또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된 그런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우리 뜬금 질문 한번 가보고 또 즐거운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요, 여러분들 미리 작성해 주셨고요. 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청년들을 위해 이것을 하겠다입니다.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청년들을 위해서 네모하겠다. 자, 적어주신 내용을 한번 들어주실까요? 자. 우리 민우 군부터 청년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채용,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안면장부 1:1 신문고를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실패 유예제, 그리고 회복, 그리고 면접 시 정장 착용 금지. 굉장히 재밌는 의견들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대용 대표부터요. 정장 착용을 금지시킨다. 네, 제가 지금까지 멘토로 지낸 학생들이 약 200명 정도 되는데 네. 다들 자소서 고민만큼 정장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 한마디 드릴까요? 네네. 사실 아나운서 시험 볼 때 정장 사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전에 공영방송 중에 한 방송국에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와라 했는데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이 넘는 청바지 티를 입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면접에 이 양복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래요. 그냥 아예 회사에서 지정하는 추리닝을 입혔으면 좋겠다는 생각. 최대한 편안하게 면접 볼 수 있게끔. 제가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네. 그 모 회사 임원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면접을 봤는데 굉장히 똘똘한 그 여자 그 신입사원을 만나게 됐는데 네. 그 친구를 나중에 그 OT가 끝나고 만나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더래요. 네. 다들 똑같은 목장에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화장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좀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신 거고 회복은 어떤 의미예요? 뭐 다들 보시면은 되게 구체적인 이런 정책들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썼던 이유가 이제 기업의 경영권인 부분이어서 개입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회복이라고 하면은 이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뢰 회복이라는 걸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신뢰라는 것 자체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뢰가 없으면 서로 견제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비용을 납득해 나가게 되니까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회복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성장 동력을 다시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내가 창업을 해도 좋다. 내가 해도 든든히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남들이 말하는 좋은 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새로 만들어지는 여러분이 꿈과 미래가 설계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지 알 것 네. 같고 실패 유예제는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걸 했을 때 그 시간에 쫓기는 이유가 실패했을 때 회복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이걸 구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또 저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 유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학생들이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 나이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29살에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나는 굉장히 루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30 몇 살부터 시작해서 잘 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구체적으로는 그 채용의 나이 제한을 그 정말로 완전 철폐 그런 것들이 그 나이에 대한 압박을 좀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종의 뭐 실패 유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꼭 꼽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분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안면 장부 1:1 신문고 활성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요즘 페이스북을 한국말로 안면장부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 청년들이랑 소통이 안 된다. 사실 국민이랑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한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청년들이 뭘 진짜 원하는지 1시간 동안 1:1로 답글 형태도 좋고 채팅 형태도 좋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자,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채용부터 해결하겠다. 네. 네. 일단 제가 취준생이라서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업밖에 없죠. 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만나는 친구들도 다 취준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대학생에게 아니면 청년한테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지금 실태가 문제가 아닐까
좀 제대로 된 고용이 창출됐으면 좋겠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바람이 꼭 전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의 문제니까 그쵸?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진짜. 예. 네. 청년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참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워낙 지금 언론에서 많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무언가를 실행을 하려면은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아야 이제 그거 정확한 방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힘든 지금 청년들의 심정을 진짜 좀 터놓고 듣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예전에 이제 뭐 최근 뭐 한번 이제 선거철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 방송국에 있다 보니까 뭐 학생들과 소통을 하겠다면서 정치인이 이제 와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사진만 찍고 가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러니까 그 정책 홍보를 저한테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 놓고는 청년들의 이야기, 고충을 많이 들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 보니까 좀 아마 다른 곳에 이제 뭐 소통을 한다 이렇게 강조되는 것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진정한 소통을 좀 강조해봤습니다. 네, 저희들의 모든 바람들이 다 전달이 되기를, 그리고 또 실제로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취업 토크 잡담 1부와 2부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6분의 잡담꾼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